협치를 말하던 정당은 이번엔 청문회 심판을 먼저 꺼냈습니다. 12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출신 3선 정치인 이해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인사 뉴스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누구를 썼느냐보다 내란 문제에서 선을 넘은 인사가 통합이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묻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지명이 발표되자 가장 먼저 흔들린 곳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지명 직후부터 비판의 초점은 분명했습니다. 정책이나 전문성이 아니라 이 인사를 청문회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가에 맞춰졌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은 이미 여러 경로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흘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주목받은 이유는 실제 제보의 내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제보가 있다는 말은 내용을 밝히지 않아도 당사자를 압박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순간부터 인사는 왜 임명했는가를 설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혹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청문회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혹이 쏟아지는 시간을 얼마나 버티느냐의 문제로 바뀝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국민의힘은 왜 이 인사를 설명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처음부터 배제의 대상으로 규정했을까요? 이해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으로 국회에서 예산과 재정을 다뤄온 3선 중진 정치인입니다. 정책 연구기관을 거쳐 국회에 입성했고 재정과 예산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인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명의 핵심은 경력이나 전문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인물에게는 최근 정치 국면에서 내란 옹호 논란이라는 분명한 정치적 부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해온 통합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됩니다. 무조건 끌어안는 통합이 아니라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않는 통합, 그리고 그 기준은 능력 이전의 헌정 질서와의 거리였습니다. 12월 30일 이해운 후보자는 출근길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였고 당파성에 매몰돼 그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과의 형식이 아닙니다. 이번에 던져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발언이 내란을 정당화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는가?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면 같은 말을 할 것인가? 이번 사과는 과거 발언을 정리하는 해명이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리에 가까웠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통합은 하되 내란 문제에서는 모호함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준. 하지만 국민의힘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을 따지기보다는 사과 여부와 상관없이 낙마를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김은혜입니다. 김은혜는 대통령실 대변인 시절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으로 강경한 메시지 관리의 상징이 된 인물입니다. 그 김은혜 역시 이번 인사를 두고 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번 인사는 한 사람의 능력을 검증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의 판단과 다른 선택을 허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바뀝니다. 정책을 얼마나 잘 아는지가 아니라 당의 입장에 어긋나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따지는 순간 통합은 협력이 아니라 배신자를 가려내는 기준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란색이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수는 없고 빨간색이 공동체 구성원 자격을 잃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통합은 가능하지만 기준 없는 통합은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이번 인사는
청문회라는 무대로 넘어갔습니다. 누가 더 많은 의혹을 던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을 지키는가의 싸움입니다. 이 구조가 반복된다면 앞으로의 협치는 인사 단계에서부터 계속 막히게 될 겁니다. 정치데스크는 이 청문회가 어떤 기준을 남기게 될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